예, 글로벌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도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G2국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요새 들어서 이사님도 참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야, 하락 왜 그러는 거냐, 이거 괜찮은 거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10월 달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었죠. 그렇게 몰고 간 이유를 놓고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금리 인상 스케줄이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발 위기설, 요즘에 참 SNS상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되면 2020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은 이 미국의 모든 중국 수입품 관련해서 관세가 25%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패권 싸움을 장기화시키게 되고 또 이 공격은 끝을 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대세 하락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관세 때문에 중간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유동성이 하락이 되면서 경기 둔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만들어지고요. 또한 중국 경제로 보면은 이제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 둔화, 또 제조 기반의 위기 발생,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간다,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10월 달에 어떤 이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분이 계시죠, 피터 나바로 이 아저씨, 월가에서 이 미중 협상 관련해서 압력 넣지 마라, 이런 얘기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분은 강경파죠. 정말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죽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또 월가에 대놓고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관여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결국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어떤 지표들이 나와도 이걸 약간 좀 걱정하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인데 한 달 전보다 0.6%, 그러니까 6년 만에 이게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어떤 PPI나 근원 PPI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지표를 가지고 그러면 전망 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 뉴스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영업 마진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달 대비해서 한 0.6% 상승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치는 0.2%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죠. 결국 이게 뭐냐?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결국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결국 25% 관세가 만약에 더 올라가면 모든 품목에 다 적용이 되면 또 생산자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걱정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결국 영업 마진,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다면 결국은 이 영업 마진 축소가 일어날 것인데, 그 숫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그 분기로 놓고 따지면
지금 영업 마진율이 한 12% 정도가 고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11.9%, 12%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망치는 어쨌든 3, 4Q는 11.6% 떨어질 거다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치가 내년도가 12.2%, 내후년도가 12.4% 이렇게 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겠죠. 영업 마진이 하락을 한다면. 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 영업 마진이 11.6%에서 그냥 쭉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자, 도대체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라고 계산해 보면 뭐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11.6 나누기 12.2, 뭐 11.6 나누기 12.4 하면 네. 0.95, 0.93이 되죠. 예. 무슨 말이냐?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 대비해서 적어도 낮게는 5%, 많이는 8% 정도 축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미 그런 우려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이 지표를 가지고 그러면 그 금리 인상 쪽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연준이 이제 어떤 속도를 더 늦출 가능성은 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미 연준이 계속 받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코스트가 올라갔는데 예. 기업들이 매출이 좀 걱정스러우니까 가격을 안 올리게 되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 저인플레이션 관련된 마켓시가 올라가면 예. 실질적으로 마진은 축소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안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은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나 기업의 영업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겠네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와 또 기업의 영업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 그 속도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즘에 외신 통해서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미국의 증시 하락이나 부진의 중심에는 강달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신흥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기를 놓고 보시면 올해 상반기인데 예. 그때의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올해 뭐 1월 달에는 계속 약세로 가면서 거의 88 수준까지 달러 네. 지수가 내려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 95를 훨씬 훌쩍 넘어섰던 경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올라갈 때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거의 뭐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예. 뭐 93에서 97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흔들림을 갖고 온 것은 이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나오니까 네. 자 이제 박스권 뚫었으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크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크라는 것은 보통 한번 살짝 뚫었다가 예. 다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우려를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연초 대비해서 달러가 지금 한 4.5% 정도 절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S&P 500 기업 중에서 예. 한 40%의 이익이 어디서 오느냐? 해외에서 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4.5% 절상이 되면 그만큼 이익이 4.5% 줄어드는 부분이 40%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이익이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은 한 번에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게 됐을 경우에 뭐 다 아시겠지만 신흥국이 어려워진다. 예. 이 우려. 왜냐하면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 흔들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또 장기적으로 시장에 좀 어려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연장선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강달러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현실화되는 부분이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뭐 비용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특히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갑자기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뭐 그렇게 큰 종목도 4, 5%씩 급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결론은 대세 하락장은 아니고요. 네. 이미 이 우려가 시장에 반영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은요. 뭐 우선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은데 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은 2019년에
9.5% 이익이 증가할 거다. 네. 이게 이제 S&P고요. 또 내후년에 9.6%.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 축소 네. 이것이 일어나면은 이 숫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자,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저희가 이제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는 이러한 이익대는 실질적인 가치가 S&P가 한 3,200포인트가 됐는데 예. 이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승 여력이 이제 없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은 마진 현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S&P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을 보면은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비슷하게 이익 증가 부분이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15% 정도 나온다. 결국 무슨 말을 해드리는 거냐면 이익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있는데 예. 그 우려를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대세 하락장으로 정말 가려면 이익이 감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감소라는 건 뭐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경기 침체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걱정스럽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대가 아니라 네. 2%대로 쭉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지금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땐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예대율이 77%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다. 또한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지금 이 기준금리가 4.3% 이것을 충분히 더 내릴 수 있는 여력 또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예대율이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또한 부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양책을 감안했을 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유가 흐름을 가장 잘 맞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 어떻게 보시는지 30초 안에 좀 끝내주시죠. 네. 자, 유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예. 결국 이 공급이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추가적인 공급이 늘 부분은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유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박스권이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거에 오버슛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박스권은 60에서 70달러 사이인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위로 가고요. 플러스 알파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은 뭐 60달러 깨졌으니까 네. 이제부터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덜덜덜 떨고 있는 국제 유가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차트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업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